여러분, 만약에 우리 생명과 직결된 어떤 의료시장 전체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투석혁명,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시장 규모가 아니고요. 바로 2033년에 예상되는 우리나라 혈액투석 시장의 가치예요.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명과 그야말로 직결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생명줄이 거의 전부 해외 기업들 손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불안한 질문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에서는요, 그 치명적인 의존성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투석 시장이 외산 독점이라는 족수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이 그래프가 그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프레지니우스, 박스터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시장의 95%를 꽉 잡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국내 기업이 설 자리가 없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의 의료 주권이 외부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춰버리니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의료 필터 수급이 막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국가 보건안보의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김동기 교수의 이 한마디가 당시 의료 현장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어버린 거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격의 실마리를 찾았을까요? 자, 두 번째 장, 생명줄을 향한 경주가 시작됩니다. 해법은 바로 드림팀의 결성이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R&D로 판을 깔아주고 혁신적인 기업이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또 최고의 대학병원들이 임상 전문성으로 완성도를 확 높여준 거죠. 이 완벽한 삼각편대가 바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에는요, 사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반도체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로 탈바꿈했는지 그 놀라운 혁신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혁신의 핵심입니다. 아니, 반도체 공장에 있던 기술이 어떻게 환자의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본질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아주 미세한 불순물을 거르는 기술이나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술이나 그 근본 원리가 초정밀 멤브레인 기술로 똑같았던 거예요. 이야,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이게 바로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중공사막 기술입니다.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수만 개의 미세한 튜브 다발이 마치 인공심장처럼 역할을 하는 건데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은 정교하게 싹 걸러내면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국산화가 가져온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보세요. 기존 수입사들은 모델이 두세 개, 네 개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시노펙스는 무려 10종의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사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그야말로 맞춤 치료를 설계할 수 있는 훨씬 더 정교한 도구를 갖게 됐다는 뜻이죠. 하지만요, 아무리 기술이 혁신적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자, 네 번째 장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국산 기술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그 신뢰를 증명해냈을까요? 해답은 바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벤져스급 팀의 등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연구를 총괄하고 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국내 최고 병원 5곳이 임상시험에 참여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고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하면서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완벽하게 입증해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이 국산 필터를 최초로 사용한 병원 원장님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환자들이 이전에 쓰던 수입 제품이랑 차이를 못 느끼더라.
이건 뭐 임상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넘어서서 환자들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혁신은요, 단지 한 회사의 성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이제는 전체 공급망,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가 통째로 국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유통을 책임지는 아헬즈, 그리고 핵심 부품인 카테터를 만드는 메코비까지 힘을 합쳐서 진정한 의미의 의료 독립을 완성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기술적 혁신의 날개를 달아줄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5번째 장에서는요,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K2석의 새벽을 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예전에 정액수가제라는 건 병원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어쩔 수 없이 좀 값싼 재료를 쓰게 만드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고품질 카테터 같은 좋은 제품을 쓰면 그걸 따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드디어 가장 싼 제품이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병원에도 이득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 로드맵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2025년 정책 변화를 발판 삼아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요. 2027년에는 동남아와 중동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국내 점유율 10%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의료 수출 신화를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의 대전환. 과연 이 K2석이 K 반도체, K-팝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다음 글로벌 성공 신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산업의 거대한 변혁이 앞으로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